네, 한편 이 대통령이 내일 여야 지도부와 오찬 회동을 합니다. 관련 목소리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국정 현안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을 위해 여야 대표와 회동합니다. 이번 회동은 특별한 어제를 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검법을 연장한다든지 특별재판부를 설치한다든지 결국은 야당을 탄압하고 결국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해서 민생을 챙기기보다 야당을 탄압하는 데 몰두하고 있습니다. 네, 오찬이 끝난 뒤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랑 이재명 대통령이 30분가량 단독 회동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단독 회담에서 어떤 메시지와 내용이 나올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민찬 부위원장님, 30분이면 좀 짧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의제가 논의가 될까요? 30분 굉장히 짧죠. 저는 30분보다 좀 더 길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요, 장동혁 대표가 처음으로 이렇게 1대1 회담을 추가로 요구했고 성사된 만큼 현재 여러 현안에 대해서 면밀하게 얘기를 할 것으로 보여요. 특히나 3대 특검이 가동되면서 내란몰이, 특히나 야당을 향한 수사가 아주 본격화하고 있거든요. 이런 특검 수사의 문제점과 부당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나 민주당의 입법 폭주로 인해서요, 더 센 특검법이 지금 곧 통과가 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특별재판부라는 것까지 설치를 하겠다고 민주당은 재판부, 사법부를 겁박하고 있어요. 이런 문제에 대한 위법, 위헌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팩트를 중심으로 하나하나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 문제를 지적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너무 거셉니다. 상법 개정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야당의 목소리, 재계의 목소리가 전혀 담기지 않았어요.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 입법 폭주를 해서는요, 협치가 될 수도 없고 이 입법으로 인한 부작용이 생길 경우에 정부가 오히려 더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문제점들을 소상히 이재명 대통령에게 얘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단독 회담에 앞서서는 이제 정청래 민주당 대표랑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만날 텐데요. 이 만남도 굉장히 주목됩니다. 정말 악수를 하실 거냐 뭐 이런 질문들을 하실 텐데 아니 국민께서 다 기대하시는데 악수를 안 하시겠습니까? 네, 박창진 부위원장님, 국민들도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악수를 하실까요? 이미 대통령께서도 이렇게 국민을 생각해서 정치가 나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악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대화의 물꼬를 트시는 방향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 대통령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국민들도 이 정치가 더 이상 우리 국가의 모든 행정이나 국가가 나아가는 길을 방해하는 존재가 아니라 협치를 통해서 뭔가 협의를 통해서 국가를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역할을 해주기를 바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부응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정청래 대표가 국민에 대놓고 우리는 악수를 하지 않겠다, 사과 반성 없이 악수하지 않겠다라고 공언을 했다 보니까 국민들께서 지켜보시니까 더 안 할 것 같다는 걱정도 들고요. 아까 저희가 이제 대통령님과 장동혁 대표와의 단독 회동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장동혁 대표께서 이렇게 이제 단독 회담을 요청하시고 대통령이 또 수긍하신 배경에는 어느 정도 국민의힘도 이전에 보여왔던 내란을 계속해서 동조하고 혹은 지속하고 있는 듯한 이런 행위들에 관련해서 뭔가 전향적인 자세를 내놓을 것이다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예. 그것이 바람직한 반응이기 때문에 방향이기 때문에 거기와 관련해서 화답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이 특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 부분, 그리고 여야 회동을 만든 부분을 알아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렇게 본인이 직접 나서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타운홀 미팅이라든지 국무회의 등에서도 굉장히 세세한 부분까지 짚어내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 있던 타운홀 미팅 목소리 한번 듣고 오죠. 싱크가 없군요. 지난 타운홀 미팅에서도 뭐 성남시장 하던 시절의 경험담을 이야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최근에 뭐 국무회의에서도 부산 해삼 이야기를 한다거나 이런 갖가지 세부적인 이야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구자부장님. 네. 그렇다 보니까 너무 모든 것을 대통령이 다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너무 만기칠남식으로 하려는 것 아니냐. 물론 이래서 일을 잘한다라는 기대도 있지만 좀 우려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입만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에 만기친남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대통령 한 사람이 국정에
최고 책임자임에는 분명합니다만 대통령 한 사람이 끌고 갈 수 있는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각 부의 장관들이 있고 그 각 부처마다 그 부처가 해야 되는 일을 지원하고 협력하는 여러 기관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집단 지성이 발현이 돼서 국무회의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 함께 토의하고 결정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정 운영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재명 정부 들어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은 대통령이 중점을 두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사안이 무엇인지 이거에 따라서 마치 이 동네 축구에서 이 축구공을 따라서 선수들이 우르르 몰려다니듯이 자칫하면 국정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거기에만 휩쓸리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 앞서 그 뉴스에이 라이브 처음에 전해드렸다시피 지금 미국에서는 우리 그 국민들이 다수가 지금 그 체포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외교 안보 관련된 사안이 지금 중대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해당 부처에서 지혜를 모아서 대통령에게 보고해서 지침을 받아야 되고 민생, 그다음에 경제, 이건 어떻게 할 것인지 각 해당 부처에서 알아서 잘 돌아가고 있다. 유기적으로 이재명 정부가 이 국리민복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 이런 인식을 줘야 되는데 대통령의 관심사항이 이번에는 상설특검에 있구나 또는 산업재해에 있구나 이렇게 너무나 지엽적인 것으로 이 편협되게 인식된다라면 오히려 원만한 국정 운영에 방해가 될 수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 변호사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만기칠남이다. 그래서 이기칠남 아니냐라고 하는데 말씀 주신 대로 국가는 운영이 시스템적으로 제도적으로 돌아가는 게 맞지만 정말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정말 시간이 지체될 것도 빨리 되고 뭐 강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역기능보다는 순기능이 더 많다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예.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사실은 만기칠남식이다라는 평가 나왔었거든요. 그 전에.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은 이제 민주당에서는 혹평을 하고 있는데 이건 뭐 두 사람 간의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모르겠습니다. 정말 세밀하게 행정을 챙겼다는 인상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받지 못하고요. 본인이 원하는 거, 이를테면 뭐 피고인을, 피해자를 어떻게 만났느냐라고 하면서 어떤 수사에 대해서 언급하는 거, 그리고 R&D 예산 관련해서도 본인이 수사를 해봐서 아는데 다 이 부분 카르텔이다. 이런 안일한 행정 인식을 나타낸 거가 같은 선상에서 논의할 사안조차 되지 않는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이재명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봤던 한 민주당 당직자가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한 게 있어요. 큰 것보다 사소하고 작지만 당장 효과를 낼 수 있는 일에 굉장히 민감한 게 이재명 대통령이다. 전 이 인터뷰가 굉장히 이 대통령의 현 행보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사소한 것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질문하고 디테일하게 답변을 챙기고 모든 것을 관장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최초의 기초단체장 출신 대통령이기 때문에 본인의 행정 경험에 굉장히 자신감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봐요. 근데 이 대한민국이란 국가를 운영하는 것은 기초단체를 운영하는 것과 다르잖아요. 그래서 권한을 있는 사람들에게 역할을 주고 책임을 지우는 거예요. 대통령이 너무 모든 것을 챙기다 보면 그게 설령 잘못된 방향으로 가더라도 옆에 있는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직언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성과에 목말라 있는 것 같은데 당장 이런 너무 디테일한 것보다 좀 큰 그림을 그리고 국가의 전체를 보고 국민 전체의 목소리를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위원장께 들었으니까 박 부대변인. 이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던 그 국정 체계를 우리 국민들이 많이 비교하실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능할 때 우리 국가가 어떻게 비극으로 이끌어졌는지를 잘 생각하실 것 같고요. 리더의 역할이 그런 것입니다. 감독도 하고 격려도 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도 하고 벌도 주고 함으로 인해서 그 미세한 부분이 하나의 나사가 잘못 나감으로 인해서 조직 전체, 시스템 전체가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거시적으로 보시고 이렇게 행동하시고 계신 것이다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이것이 우리 국가 국민들에게 주는 효용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 보니 이번에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 것도 반응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확고한 신념을 갖고 대통령은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기대와 우려까지 알아봤습니다.